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자가 거주비 965만원 한 달에 월세 거주비 370만원 한 달에 아파트 월세가 대세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숫자를 딱딱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 거주의 의미하고 월세 거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면은 바로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제가 2021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2021년 봄부터 아파트 계속 제가 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21년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있다면 호응도에서 차이가 많죠. 제가 하는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호응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업로드 동영상 하나 할 때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저보고 미친 도그 베이비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거의 그렇게 심하게 비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점까지는 일단은 수긍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제가 아파트는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숫자로 정말 쉬운 숫자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제가 잠실 엘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둔촌 주공 3쿠션 이야기하면서 잠실 엘스 이야기를 했는데 둔촌 주공보다는 헬리오가 위치가 좋고 헬리오보다는 엘스가 위치가 좋죠. 아파트는 위치입니다. 부동산은 위치죠. 아파트는 건물 플러스 땅인데 땅을 봐야죠. 새 아파트 좋다는 이야기는 건설사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부동산은 땅입니다. 건물이 오래돼도 땅의 위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시골에 논밭 한가운데 건축비 평당 2천만원 들여서 새 아파트 지어봤자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뻘짓한 거죠. 아파트는 중심부에 지어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땅값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실 엘스 위치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실 엘스 가지고 숫자를 뽑겠습니다. 제목에 자가 거주비 965만원, 월세 거주비 370만원. 요것은 엘스에서 뽑은 숫자입니다. 일단 단지 정보를 보면은 엘스는 5678세대, 2008년 준공, 지금 14살 정도 먹은 아파트, 용적률은 275%. 오늘 계산할 타입은 111C 타입, 전용 8사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고 세대수가 2938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서 111C를 선택했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은 그래프 보시면 비정상이죠. 대단히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가격을 한번 보니까 제일 최근에 거래된 최저 실거래가가 19억 3천이었습니다. 19억 3천. 아직도 많이 비싸죠. 19억 3천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잠실 엘스 19억 3천 매수의 의미. 첫 번째로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자가 거주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소득세도 당연히 없고 취득세, 보유세 조금은 있겠지만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억 3천 전부 내 돈으로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 내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예금 금리를 받겠죠. 적용을 받아서 이자 수익을 얻겠죠. 물론 최근에 5%짜리 넘는 것도 있었으나 그냥 4%만 잡겠습니다. 내가 돈을 예금하면 예금 금리 4% 정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4%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억 3천이라는 돈을 포기한 거죠. 자가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억 3천에다가 4%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월 투입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643만 원이 나옵니다. 예금 금리 4%만 적용했는데 한 달에 643만 원을 내고 지금 잠실 엘스 전용 84 타입에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지금 보시면은 매매보다는 덜 비정상적인데 코로나 때 금리 때문에 뛴 게 단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다시 지금 8억 5천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8억 5천 전세 거주의 의미, 첫 번째로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살면은 정말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은 진짜로 없고 복비 약간 발생하는데 그 복비는 무시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매매를 엄청나게 봐줬고 전세는 조금만 봐준 거죠. 복비만 무시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8억 5천은 전부 내 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매 때하고 같은 조건이죠. 8억 5천을 전부 내 돈을 투입해서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금 금리 4%만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거주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8억 5천이라는 돈을 전세로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8억 5천이라는 돈이 묶이는 거죠. 그 묶인 8억 5천에 대한 금융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283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매매 대비 전세로 거주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월세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를 보면은 최근에 그 실거래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층 매물 2억에 270만 원을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억에 270만 원 월세 거주의 의미, 마찬가지로 전세하고 마찬가지로 복비만 무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도 세금이 정말 없죠. 이번 2억은 전부 내 돈, 2억 전부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금융비용 산정을 할 때 예금금리 4%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거주비용은 예금이자 플러스 월세. 예금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2억, 2억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그리고 월세는 270만원 바로 적용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월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37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월세로 거주를 하면. 표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번 마무리. 표를 보시면 되는데 표에서 지금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자가는 643만원, 전세는 283만원, 월세는 337만원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요게 방금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요것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또는 매매할 때 들어간 돈이 전부 내 돈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내 돈이기 때문에 금리는 예금금리 4% 정도만 적용을 한 거고, 바로 오른쪽이 너 돈입니다. 너 돈. 은행 돈이죠. 은행 돈 빌리면 금리가 6%입니다. 6%.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4% 금리가 아니라 6% 금리를 적용해 보니까 자가로 매매를 통해서 거주를 하니까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965만 원이나 됩니다. 제목에 있는 965만 원, 요게 현실감이 있죠. 19억 3천에 아파트 사서 자가 거주를 하면은 한 달에 965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비도 빼고 세금도 빼고 순수하게 그 아파트 자체만 봤을 때 수리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매매만 해도 965만 원, 한 달에 965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면은 금리 6% 적용하면은 한 달에 425만 원 쓰는 꼴이 되는 거고, 월세로 거주를 하면은 한 달에 370만 원 쓰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4%일 때와는 달리 금리 6% 적용하니까 월세가 정말 싸죠. 월세 37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을 지금 매매를 19억 3천에 하면 한 달에 965만 원을 쓰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돈 더 나가죠.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수리 비용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선진국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보유세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는 망합니다. 결국에는 보유세 오를 겁니다. 그러면 자가로 거주하면은 이것은 965만 원보다도 한 달에 965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자가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보면은 965만 원에서 2분의 1 나눠도 370만 원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 이야기는 매매가가 반쪽알이 나도 월세 사는 것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센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벌써 10억 언더로 왔다. 찐 가치는 10억 언더로 왔다.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965만 원 나누기 2 해도 이게 뭐 엄청나게 400만 원은 훌쩍 넘는데 월세 살면은 370만 원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로 왔을 때 전세든 매매든 융자를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월세 정도는 보증금 2억 정도는 내 돈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체감으로 봤을 때 체감으로 느끼는 비용은 월세가 정말 저렴할 겁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비용은 물론 2억을 융자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도 8억 5천 중에서 2억 가고 매매도 19억 3천 중에서 2억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숫자는 월 370만 원 투입하고 월 337만 원 투입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전세는 425만 원, 매매는 965만 원, 여기서 약간 더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월세가 정말 독보적으로 싸 보입니다. 337만 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로 월세가 유리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가의 잠실 엘스 매매 19억 3천에 매매해서 자가 거주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행동입니다. 바보가 하는 행동.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아파트 팔라고 했을 때 저보고 미친 놈이라고 하셨던 분들, 제 눈에는 그분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빨리 팔아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